전보 거는 방송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 작가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꾸려갑니다. 오늘도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눈웃음이 참 매력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인님의 웃음을 이렇게 접하니까 제 마음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그라들고 너무 굉장히 다행이다. 평안해집니다. 아이, 그런 말씀을 고맙습니다. 네, 좋은 기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또 이 방송을 유튜브로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행복한 금요일엔 책이 좋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행복한 응접실에 왔습니다. 맞아요. 행복한 응접실. 네.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네, 주문을 외우면서 오늘도 문학 작품과 함께 행복을 찾아가 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을 또 이렇게 소개하게 될까요? 네, 오늘은 전하연 수필가의 수필집 네. 풍경소리를 네.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풍경소리 또 제목만 들어도 또 산사의 그 고즈넉한 풍경도 그려지고요. 그렇죠. 네. 네, 책의 내용도 보면은 네. 수필들이 네. 그 풍경소리라는 이 제목과 너무 어울리고 네. 걸맞는 네. 잔잔하면서도 네. 그 의미 있고 사유할 수 있는 네. 그런 글들로 가득합니다. 네. 아마 작가님도 그런 분이실 것 같은데요. 우선 전하연 수필가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전하연 수필가는 진안 출생이에요. 네. 고향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고요. 그리고 본명은 전현자, 필명이에요. 전하연이라고 하는. 1995년에 창작수필로 등단을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하셨고요. 그렇군요. 네, 이제 수필집은 섬진강 찔레꽃, 신포석정놀이, 그리고 이번에 풍경소리가 세 번째 수필집입니다. 네. 교단 일기도 쓰셨어요. 네. 네, 굉장히 교육 현장에 있으실 때 학생들과 그 소통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집도 내시고요. 네. 참 잘했어요. 오랜만에 참 잘했어요. 네,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도 듣고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네. 북일 꿈나무 숲의 노래, 네. 도담도담 나무골 작은 교실의 노래. 벌써 초등학교 교실 현장이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이러한 북일은 아마 북일 초등학교 어느 그러지 않나.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골 작은 교실이라고 하니까 네. 어떤 또 산골 마을에서 나무골이라고 네. 하는 지명이 있구나라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또 작은 교실이라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작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정한 풍경들이 연상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수필집에도 보면 아이들에게 그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담겨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수필집이 그 제목이 풍경소리잖아요. 네. 표지에 강원도의 한 남자 사진이 있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표현이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도 네. 작가의 고향 네. 진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진안 고향집 이런 네. 풍경 사진들을 곳곳에 넣어서 네. 예쁘게 꾸몄습니다. 본인이 직접 찍으신 그러신 것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곳곳에 아주 다정하고 정겨운 풍경들입니다. 그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집과 교단일기 등도 쓰시고 또 이번에 오늘은 우리가 그 수필집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풍경소리 작가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이 전하연 수필가는 그 이제 올해 입춘 즈음에 이 작가의 말을 썼다고 돼 있어요. 아주 따끈한 그런 책인데요. 이제라도 이 풍경을 내 마음의 풍경으로 삼아야겠다. 어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앞뒤로 문을 활짝 열어 놓으려 한다. 바람길이 열릴 때마다 울리는 맑은 풍경 소리를 종일
음악 삼아 들으려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제 정년을 앞두고 이 책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년을 앞두고 또 만든 책이시라서 더 의미가 있겠네요. 뭔가 그 정리를 하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또 담았어요. 네. 나와 인연이 되어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깊이 깊이 사랑한다는 말 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작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랑이 깊으신 선생님의 또 모습도 보여집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작품을 좀 읽어볼까요? 네, 어떤 작품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책에 그 김선화라는 수필가가 이 전하연 수필가를 얘기하면서 그 선비풍의 기품과 열린 사고로 집지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하연 수필가가 섬진강의 발원지인 대미샘 있잖아요. 그 대미샘이 이 전하연 수필가 사유의 근원지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또 재미있고 경쾌한 그런 수필들도 많이 있다. 이런 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 75쪽에 보면 사라져가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 수필이 있어요. 이 수필 저자가 우리 현 사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수필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라져가는 것들인데 이 부분은 잡지에 대한 추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네. 이 수필은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며칠 전 인터넷에 월간 샘터가 휴관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떴다. 요즘 잡지들이 많이 폐간, 종간되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물론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종이책에 대한 향수, 또 종이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하다는 걸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맞습니다. 네, 이 이제 샘터. 우리가 샘터 많이 봤는데. 네, 정말 좋은 잡지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수필로 썼습니다. 제가 계속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놀라 클릭해보니 통관 598호인 올 12월호를 끝으로 무기한 휴관한다는 내용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 유통 매체의 다변화에 따라 인쇄 잡지가 하나둘 사라져가는 현실에 비추어 출판계에서는 사실상 폐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한다. 문학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나라 사람이면 한 번쯤은 접했을 작은 책이 샘터다. 지니고 다니기 부담 없는 책이면서 내용도 알차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법정 스님, 이혜인 수녀, 정채봉 아동문학가 등이 대표적인 필진이었고 평범한 시민들이 기고한 시와 수필 등도 실어 호평을 받았다. 한동안 나도 이 책을 정기 구독하여 볼 만큼 애독자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샘터에 대한 추억, 샘터를 발간하던 샘터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필을 통해서 그 잔잔한 그 아쉬움, 이러한 내용을 피력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월간이나 개간 잡지 폐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었고 진행되어 왔다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종간이 된 그런 잡지들도 또 떠올립니다. 월간 말, 리더스 다이제스트. 정말 좋은 책이었죠. 그리고 뭐 샘이 깊은 물, 뿌리 깊은 나무, 그리고 뭐 여성 잡지, 이런 여성 잡지들도 한동안은 정말 뭐 가계부나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연말이면 꼭 샀던 여성들이 사은품도 풍성했던 맞아요. 그런데 이런 잡지들이 이제 뭐 줄줄이 폐간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어릴 적에 이런 잡지들과의 추억을 정리하고 있어요.
77쪽 그 마지막에 보면 그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미디어 홍수 시대에 스마트폰 시대에 사는 요즘은 성경도 사전도 스마트폰으로 본다. 정말 네. 그렇잖아요. 아, 그러게요. 정말 제가 경계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네. 사전 뭐 궁금해서 사전 예전 같으면 궁금한 네. 거 사전 찾았는데 네. 그래서 바로 책상 옆에는 항상 손에 사전을 들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되니까 네. 이러면서 이제 아쉬움을 쭉 피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시절이 정말 많이 그립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후에 이제 샘터가 이제 다시 그 독자들의 후원으로 다시 계속 발행하게 된다는 또 에필로그도 이제 네. 적고 있어요. 네. 네. 그 어린 시절, 네.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 맞이한 잡지, 종이의 그 질감, 이런 거는 정말 감성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잊을 수가 네, 그러니까 없죠. 지금의 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것 이상의 어떤 그 문학적 상상력 네. 또는 그 감수성과 모든 그 감각이 살아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가끔 이런 것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LP판을 들을 때와 지금 MP3로 듣는 것과의 그 차이가 너무 극명하듯이 맞아요. 네, 네. 그런 좀 감성이 사라지는 것들이 좀 음. 아쉽고요. 근데 인지력의 발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손으로 이게 느끼는 이런 감촉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럼요. 우리가 책을 네. 보면서 네. 관심 있는 부분을 읽고 잠시 그거를 생각하고 하는 이 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정말 그 어느 순간에 이 네. 멈춤과도 그 비교할 비교할 수가 수가 없죠. 없죠.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그 사라져가는 것들, 이 음, 잡지에 대한 추억을 더듬어 보면서 음. 깊이 공감하게 되고요. 네네. 어쨌거나 책은 또 이 종이의 질감은 계속해서 우리가 교감하고 음. 소통하고 그래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도 책을 사서 네. 보는 네, 그래야 할 편이에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게 되면 네. 맨 먼저 이제 물론 제목을 보지만 음. 넘기면 작가가 쓰는 이런 서문 네. 또는 이 책을 어떻게 해서 내게 되었는가 이런 작가의 말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런 걸 읽어보고 그리고 목차를 읽어보고 책 내용 본문은 좀 서서히 이제 읽으려고 놔둬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먼저 작가의 이야기나 또는 이 책머리 부분 그리고 네. 목차 이런 것들을 읽어두면 굉장히 네.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책을 통해서 작가의 또 인생을 같이 교감하게 그럼요. 되는 거니까요. 네네. 상당히 의미 있는 음. 그런 수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상을 사라져가는 것들 제목의 수필이었고요. 자, 다음은 또 어떤 작품을 조금 또 네, 들여다볼까요? 지금 이 책 제목이 그 풍경 소리. 풍경소리잖아요. 그래서 네. 풍경소리라고 하는 수필은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저자가 썼을까 하여 풍경소리를 한번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네. 98쪽을 보면 네. 풍경소리 중에서 이제 이 저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간이 넓지 않은 우리 집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주방이고 거실이다. 식탁이 놓일 자리에는 삿갓등이 길게 내려 걸려 있다. 나는 책상 겸 식탁으로 쓰는 큰 탁자를 반대편 창 쪽에 놓아두고 있어 이 등이 별 필요가 없다. 지나다닐 때마다 거치적거리기만 하던 터 있다. 이것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풍경을 달기로 했다. 일부러 천장에 따로 걸개를 만들지 않아도 되니 안성맞춤이었다.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청하는 열쇠집 아저씨에게 일을 부탁했다. 작업을 하는 동안 자꾸 소리가 울리자 아저씨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을 왜 다느냐.
혹시 도둑 잡으려고 그러느냐며 생뚱맞은 질문을 한다. 아저씨가 돌아가고 난 뒤 하프의 줄을 훑듯 파이프에 손을 스쳐보았다. 나무추와 파이프 간의 울림이 맑고도 오래간다. 이 한 가지만 변화를 주었는데도 벌써 집안에 봄 기운이 감도는 느낌이다. 활짝 현관문을 열었다. 상쾌한 바람이 집 안으로 불어든다. 그 바람에 다시 땡그렁 땡그렁 풍경이 울린다. 아까는 일부러 줄을 흔들어낸 소리였다면 이번에는 바람이 빚어낸 자연의 소리다. 길고 짧은 4개의 파이프와 나무추가 부딪히며 울리는 영롱한 소리. 이제라도 풍경을 달길 잘한 것 같다. 생각나시죠? 네. 이 파이프 오르간 같은 파이프가 있는 네. 그런 풍경 자르륵 하면 마치 우리가 그러니까요. 실로폰이나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느낌. 조미애 씨님께서 이 낭독하시는 동안에 네. 또 연상이 되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저도 같이 이렇게 짜르르르 만져지는 그런 느낌도 네. 좀 들었습니다. 네, 상당히 그 내면에 그 자리한 그런 얘기들을 정말 잘 섬세하게 표출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작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연 바람에 울리는 이 풍경 소리가 작가의 심성이구나. 네.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제목도 풍경 소리로 네, 이렇게 네. 정하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담담한 문체 속에서도 어떤 철학하고 통찰하고 그런 그 작가의 큰 울림이 다가오는 그런 글 같아요. 네. 저는 이 부분, 네, 네. 100페이지에 네. 사실 풍경이 주는 그 교훈이랄까, 네. 역시 그 눈을 뜨고 사는 물고기처럼 수행자들이 수행의 끈을 놓지 말고 정진하라는 그 뜻, 그 뜻이 담겨 있어서 다시 한번 또 마음을 추스리게 되는 그런 좋은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붕어나 이런 물고기들은 눈을 뜨고 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눈을 뜨고 사는 수행자처럼 네, 네, 그 풍경 소리가 마음에서 또 울리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또 한 편 더 좀 같이 감상해 보시죠. 우리 네. 김 PD님이 네. 218쪽을 보면 여름이라는 수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6월이 다 마침 가고 계절도 여름이죠. 네, 이제 한여름. 네. 올해는 유난히 좀 여름이 빨리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사실 이제 여름이 시작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앞부분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여름의 풍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이 시작되자 더욱 요란해지는 개구리 소리. 한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마치 쉬지 않고 내리는 잔잔한 빗소리 같다. 앵두꽃이 진 자리마다 살이 오르더니 제법 앵두알 모양새를 갖추어 간다. 앞동산 나무들은 며칠 사이에 녹색 옷으로 갈아입었다. 벼 포기가 살쪄가는 너른 들판에서 초록바람이 출렁인다. 이때의 내 고향은 바람마저 초록이어서 이 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나서는 나도 덩달아 초록물이 든다. 네. 이 저자가 시골집에 네. 형제들과 함께 시골집을 이제 새로 고쳐 짓는 수필이 있어요. 앞부분에 보면 그 수필의 제목이 네. 앵두나무를 심으며라는 네.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앵두가 이렇게 수필의 곳곳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한 장을 넘겨보면 네. 221쪽에 사진도 있어요. 이제 네, 그때 그러네요. 고향집에서 심은 앵두도. 앵두나무에서 딴 앵두 네. 사진이 보이잖아요. 탐스러운데요. 네, 아유 뭐 영롱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 지난 며칠 빨갛게 익은 앵두를 따먹는 재미가 쏠쏠했다. 앵두나무와 함께 심은 뒤뜰 살구나무에서도 열매가 실하다. 봄에 심은 고추, 방울토마토, 가지들도 제법 열려 여름 내 입이 즐거울 것 같다.
3년 전 봄에 씨앗 뿌려놓은 봉숭아. 봉숭아. 네, 백일홍, 도라지는 올해도 앞마당 화단 가득 꽃을 피워낸다. 그 사진에 보면은 꽃들도 네. 이렇게 모아서 이게 식탁을 봉숭아 장식한. 꽃이죠? 그러니까요. 네. 봉숭아 지금 아마 이거 이제 이렇게 익혀서 꽁꽁 손톱에 찧어서 네, 그러시려고 하는 것 꽃물 같습니다. 드리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왼쪽 담 아래에는 채송화, 달리아, 꽈리꽃들이 저마다의 꽃을 피우느라 바쁘다. 얼마 전 장수 조 선생님 댁에서 옮겨 심은 꽃 양귀비와 수레국화가 더해져 그야말로 우란이 꽃대궐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풍경이 그려지죠. 네, 아주 너무 아름답고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꽃잔치. 네. 이 여름 수필이 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좀 옴니버스 같은 느낌도 들고요. 맞아요. 어떤 네, 편편히 네. 스케치해 놓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어느 그 구석에 렌즈를 이렇게 탁탁 들이대도 네. 바로바로 그 장면이 바로 이렇게 연출되는 듯한 네, 그런 맞습니다. 수필의 또 묘미를 느꼈습니다. 네, 마을의 어떤 우물 이야기라든지 공동부역 또는 얘기도 네, 나오고요. 뭐 백중 이야기라든지 네. 해서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를 기록을 관찰하고 기록했다가 네. 수필로 완성한 그러면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풍경, 고향집의 풍경을 이렇게 정리를 참 예쁜 수필로 정리를 해 주었어요. 네, 전하연 수필집 풍경소리 오늘 지금 감상하고 있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이 수필을 읽다 보면 아까 그 머리말에서도 소개해 주셨는데 선비와 같이 거니는 한유, 유머, 풍자, 네. 삶의 관조를 동시에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김선화 작가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정말 편편히 그런 느낌이 다가와서 참 마음이 편안하고 청명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고향집을 네. 이렇게 이제 수선해서 노년에 고향집에 가서 고향집을 가꾸면서 사는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상상해 볼수록 기분이 좋아져요. 네.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작가님이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네. 또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마음으로 하셨을 거라는 한치의 의심도 들지 않기 때문에 네, 네. 더 따뜻하고 풍성한 그런 수필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의미도 있고요. 네. 네. 우리 전하연 작가님 또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고향집에서 네. 좋은 수필 많이 쓰시고 네. 또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발표해 주시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영혼이 참 맑은 전하연 수필집 풍경소리 오늘 감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